이번 시간에는 미국 증시도 에너지가 이제 분산 중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증시 에너지가 이제 나스닥 시장에 집중됐죠. 그것도 한 9월 말까지, 9월 중순 정도까지 집중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여러 차례 갱신했는데, 지수를 놓고 보면 사상 최고치가 뭐 11월까지 반복됐죠. 그런데 이제 종목별로 보면 나스닥 시장은 그 9월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10월에 이제 많은 그 주가 종목 중에는 NFT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 성장 주식 중에 수익성이 수반되지 않는 그 작은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그 힘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랠리 기간 동안에도 그러니까 12월 뭐 20일부터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또 힘을 못 써요. 물론 나스닥 종목 중에서도 뭐 수익성이 수반되는 기업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도 대부분은 이제 옛날 고점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S&P 500은 사상 최고치인데 나스닥은 아직 그 고점 돌파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데, 그러니까 S&P 500 종목 중에서 나스닥 종목보다는 나스닥 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79개 종목이 있는데 그쪽이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연준이 그 뭐 지난번에 그 2022년에 기준금리 세 차례 인상을 시사했잖아요. 점도표를 가지고. 그때 이후에는 또 장기채 시장이 활성화돼요. 이 얘기가 이제 장기채와 기술주는 서로 대체 시장이거든요. 그 기술주도 어떻게 보면 장기성 자산이잖아요. 장기를 보고 투자하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오면 대체 시장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금리가 또 많이 올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되더라도 또 대체 시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 중에 한 2, 30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실비실한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펀드 운용하시는 분, 이 대포 상품을 운용하시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캐시 우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돈나무인데, 그리고 여자분이라고 돈나무 언니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유능한 운용자인데, 이제 기술주들이 꽃을 피우던 2020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12월 최근 뭐 한 3일 전에 그 수익률을 보면 14개 ETF 자산을 운용하는 것 같은데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25%예요. S&P 500이 플러스 25%면 수익률 격차가 50%인 거죠. 엄청난 거죠. 미국 금리 뭐 1, 2%밖에 안 되니. 물론은 이제 원래 한 해 이제 이런 거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펀드 운용을 하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수익률이 들쭉날쭉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채권 수익률이 주식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금리가 높을 때 기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2, 30년간을 기간을 확대하면 그 당시에 뭐 7%, 10% 금리였으니까 우리나라 1997년, 8년, 7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금리가 그 이전에 11%, 2%에 됐거든요. 그러면 7년마다 100%씩 오르는 거죠. 7년마다. 근데 주식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이제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채권을 제가 예로 든 이유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 100% 수익 난 것을 올해 25%
까먹어 버리면, 그렇다고 뭐 작년에 100% 수익 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꾸준하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펀드 해약을 해가 다른 데 이동하려고 하면 내 재산이 작년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S&P 500처럼 작년에도 오르고 올해도 오른다면 그게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 전략이 이제 합리적인가? 왜 이 그 사례를 가지고 나오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런 분이 많거든요. 그냥 무늬만 성장주를 추천하는 거죠. 그리고 캐시 우드가 운용하는 펀드를 종목 구성을 보니까 전부 대부분이 소형주이고 테마주고 우리나라 치면 작전주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펀드 규모가 자꾸 증가할 때, 그러니까 펀드에 자금이 유입되는 국면에서는 가격이 올라요. 소형주니까. 그런데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이제 주가가 더 빠른 속도로 빠지는 거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펀드 초기에 들어가면 괜찮는데 중간에 들어가면 대부분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작전주의 중간에 들어가면 당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제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봤는데, 그래, 여하튼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펀드를 보니까 이 대포지죠, 대부분이. 근데 최고는 플러스 7% 수익률이고 최저는 마이너스 34%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그 개별 종목 중에는 80% 정도 하락한 게 있어요. 고점 대비. 근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도 이분이 그 돈나무 언니가 운영하는 그 펀드에 편입된 종목 중에는 그 이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라든지 그런 테마성 주식, 그러니까 수익성은 수반되지 않는, 아직까지 또 10년 이상 있어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인데, 그마저도 그 테슬라를 빼고 나면, 테슬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그야말로 펀드 수익률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마이너스 25%라고 했지만 테슬라 한 종목만 제외해버리면 뭐 30%, 40% 돼버리는 거죠. 테슬라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분의 투자 전략이 그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믿을만 하냐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는 있거든요. 국내에도 이런 분이 많아요. 그냥 마이너스인데 적자 회사를 추천한 종목, 그런 분은 제가 볼 때에는 정권 전문가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8명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캐시 우드와 같은 돈나무 언니죠. 그런 분들이 그 운용하는 그 펀드에 또는 그분들이 추천한 종목에 투자하면 제가 볼 적에는 내년에는 낭패를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돈나무 언니 사례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여하튼 원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분들의 전략은 이제 테마주를 가지고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편입할 땐 참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테마를 가지고 올랐어요. 근데 어느 날 테마에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냥 가격이 폭락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내년인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 그래서 전력회사 등 유틸리티 쪽이 이제 또 대표적인 가치주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돈이 이동하면서 기술주는 내년에는 더욱더 힘을 못 쓸 것 같다. 물론 기술주 중에서도 뭐 한 20, 30개 종목은 또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돈이 또 MMF 시장으로 이동하고 국채 시장으로 이동하고 주식시장 내에서도 가치주 시장으로 이동하면 내년에는 돈나무 언니가 운용하는 그 펀드 수익률이 올해만큼이나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 올해 S&P 500 25%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이 마이너스 25%면 내년에 뭐 S&P 한 7%에서 10% 상승한다고 보면 내년에도 한 30% 손해가 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펀드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튼 내년에는 에너지 분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수익이 수반되지 않는, 그리고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